광속 순환매,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린다는 얘기를 네. 하셨고요. 사실 일주일 동안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없는데 없죠? 네. 지난주 언젠가요? 목요일이었나? 외국인이 선물을 2조 원을 한번 샀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네. 조금 마음 편해졌다 정도예요. 네,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네. 아, 얘네들이 가두리는 확실하구나. 네, 밑은 막혀 있고 밑은 닫아놓고 위도 막아놓고 아래도 막아놓고 그 안에서 순환매 도는 건데 오늘 조금 의미가 있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이를 보면 그때 7월 22일이 이제 1조 9천억, 장중에 2조 가깝게 그러게요. 됐고 보면 역대 2위 기록이거든요. 최근 10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팔았던 거에 대한 환매수이긴 하지만 당일로 2조 정도의 순매수는 일단은 하락은 막아보겠다. 네, 어쨌든 뭐 네. 어쨌든 급하게 샀던, 네. 급하게 네. 사서 환매수를 막았던 어쨌든 그렇죠. 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올라갈 것도 대비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현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현선물이 같은 방향이 되어야 그쪽 방향이 확실한데 지금 보면 선물만 가지고 위아래 그냥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 오늘 좀 전형적으로 한국이 끼인장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날이긴 했죠. 중국 때문에 밀렸다가 막판 들어가지고 지수 많이 올라왔고 내일 그렇죠. 내일 이제 좀 지수 상승에 대한 희망감만 잔뜩 품고 끝났죠. 네. 사실 어제 미국 시장도 뭐 장중에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다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었고 실적 좋게 나왔고 실적도 좋게 나왔고 네. 애플도 좋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 그냥 한 줄 평하면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끝이다 정도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오늘 걱정은 오늘 네. 하루의 조카다. 선물은 네. 오르나? 선물은 혼조권이네요. 뭐 네, S&P 네, 다우 혼조예요. 네, 네. 혼조 약보.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선물이 장중에 조금 매수가 좀 세긴 했지만 네. 다시 좀 장 후반으로 가서 많이 좀 뱉어냈고요. 2천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이틀 연속 선물 순매수 들어왔고 일단 1조 정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3,200포인트는 또 지켜내겠다. 그냥 그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200에 3,300포인트 왔다 갔다 정도이고 이번 주 FOMC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도 들어가는데 그거 놓고 그냥 관망하겠다.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방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게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오늘 장 마감에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정도인가요? 오늘의 양봉은 조금 의미는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오늘 양봉은 일단은 지금 이평선으로 보면 이게 이 121선이 201선 놓고 보면 지금 이 근처에서 이게 뭐 혹자는 이제 201선은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선이라고도 말을 해요. 네. 근데 오늘 장 중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밀었다가 결국 양봉을 끝냈다는 거는 종가가 시가보다 위라는 거니까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왔으면 차라리 좀 좋았을 텐데 요 정도 6월 3일 날 정도 거래량이 좀 나왔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일단 오늘 양봉의 의미가 좀 저는 일단은 지난번 보고 5월 중순 때 저점을 일단은 좀 오늘 브레이크 네, 벌어졌네요. 했고 일단은 분봉에서도 보면 막판에 조금 치고 들어오는 흔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샀네요.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저는 이거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도 몰라요. 일단 네. 거래량만 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돈이 좀 들어오길래 네. 전자를 산 건 아니고요. 네. IT 부품주들을 골라서 추천을 많이 좀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 2017년, 2018년 장과 완전 비슷하다. 더군다나 지금 대북주까지, 남북 경협주까지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경로가 거의 완전 똑같아요, 지금. 16년, 17년 대형주, 2018년 상반기 제약바이오에다가 하반기, 그 다음에 상반기 제약바이오 코스닥, 하반기 대북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 대형주장, 21년에 지금 뭐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 이제 여름 들어서면서부터 중소형 주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IT 부품주 올라오고 있고 IT 주식들 올라오고 있고 대북주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은 2018년 10월 달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재미없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별로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깡통 계좌가 많이 속출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셔. 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가면 궁금한 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랐지?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잘 확 밀렸다. 그렇죠. 왜냐면 대북주로, 지금 대북주가 2018년처럼 이렇게 막 시장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여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대북주에 대한, 남북 경협에 대한 코멘트들은 조금씩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상황상. 근데 이제 그거는 트레이딩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018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건 지울 수는 없고요. 이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다가 추석 이후에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명분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10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대주주 양도세 이슈 영향권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큰 손들은 10월부터 팔기 시작해요. 예. 과연 명분이 뭐가 붙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한국 시장은 네. 또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은 재미없을 거고 주식의 변동성은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쓰고 있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10월 달은 조심해도 괜찮다. 그러려면 주가는 지금 떨어지기 좀 이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8월 달, 9월 달 주가가 심하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10월 달, 11월 달은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실전에서 볼 때는 또 이제 수급이라던가 심리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외 변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부터는 매매는 하되 언제든지 시장에서 떠날 준비는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다만 시기는 좀 남았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다. 부품주들이 좀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가면서 좋을 일보단 눌릴 일이 더 많다. 더 많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전까지 오히려 지금 좀 해볼만 하고, 네. 오히려 빠져준다면 그러니까 좀 기회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8월 달 잭슨홀 미팅을 일단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네. 당분간은 아마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는 3,200, 3,300. 시장을 뒤흔들 만한 재료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지금 현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코스피 안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선물도 시원하게 사는 구간이 아니라 여전히 6월 달부터의 누적은 매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여전히 박스권 또는 하방 배팅이 좀 더 맞다라고 봐요. 냉정하게. 그런데 시장을 버리진 않았다. 그 정도입니다. 오늘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거 보면 네. 네. 그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포스코는 좀 올라갔지만 일단은 반도체는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접근 계속 하시는 게 계속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업황도 굉장히 실적도 다 좋다라고 하면 지금 변동성도 훨씬 더 그래도 위쪽 변동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나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한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 그룹 정도예요, 저는. 네. 대형주가 다시 길을 모아가는 거는 지금 수급은 아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셨고. 네. 현대기아차는 뭐 갖고 계신 분 답답하겠지만 지금 대형주를 갖고 있으신 분 뭐든 다 답답하죠. 네. 답답한데 지금 사실 좀 손절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구간들일 거예요. 대부분 다. 그동안 기다리신 것도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고 그죠? 시원하게 올라야 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오를 것 같지 않고 외국인들 맨날 팔아제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일부라도 팔아서 이제 단기 중소형주를 좀 하시면 마음이라도 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뭐 지난주도 물어보셨죠. 삼성전자 하지 말란 아프다면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에만 대형주에만 묶여 있으면 발이 묶여 있으면 딴 거 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중소형주도 보라고 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보시면 이게 참 하이닉스 재미 본 적 별로 없다며. 네, 없죠. 그래서 아예 건드리질 않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차트라는 게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그 말 중에 있잖아요. 지나야만 보이는 것들이라고.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게 우리가 차트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헤드 앤 숄더잖아요. 그죠? 헤드 앤 숄더고 여기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고점에서 음봉 거래량도 나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 사살을 여기서 한번 해줬잖아요. 이 구간에서 여기 이거 어디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확인 사살 해주는 거래량 이거. 여기 보시면 음봉에서 거래량이 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도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혹시 오르면 있는 거지 하이닉스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 정도로 봤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게요. 네. 뭐 분봉 흐름 상관없이 어쨌든 일봉에서 음봉이 났고 상당한 거래량까지 터졌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정도면 오늘은 약간 투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여기서 못 팔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끌고 오셨다면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게 삼성전자 막판에 수급 들어왔다라는 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V자 반등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봐주세요. 일단 요거를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의 시세 시작이라고 봤을 때 여기 지점이거든요. 이제 상승률을 100으로 봤을 때 4등분 한 거예요. 상승률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 200일선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을 스타트로 놓고 네. 여기서부터 얼마죠? 한 8만 2천 원부터 15만 원까지를 상승률 100으로 봤을 때 한 7만 원 정도 오른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절반 왔네요. 4등분 쪼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올 때 이건 올라갈 때 해석하기보다 내려올 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50% 지점에서 이미 한번 반등이 나왔고 이거는 후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때 가서 이때 당시에 봤었어도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승분의 50% 되돌림은 일단 한번 사볼만 한 자리인데 이제 33% 되돌림하고 50% 되돌림 두 가지 같이 놓고 보는데 이제 앞에서 터졌던 거래량들이라든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지면 무조건 50% 되돌림에서 보고요. 조금 이제 상승 추세에서 눌림, 그러니까 신흥 SEC 같은 눌림은 33% 조정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되돌림 나왔고 이거 이제 두 번째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상승 주가가 올라가다가 갭 상승이 나오면 전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주가 떨어지다가 갭 하락이 오늘 나왔어요. 그럼 오히려 이건 투매를 받아먹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물리신 분들은 한번 사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물타기를 지금까지 참아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급할 건 하나도 없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닉스는 사실 이 구간에서 정말 작년 올해 1월 달에 급등 이후에 그리고 2월 달 계속 가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들 많이들 진짜 물타기 많이 하셨을 건데 뭐 예를 들어 14만 원에 사가지고 물리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지금 한 뭐 3만 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 20-30% 지금 손실 중이실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서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점에서 이제 모아가는 구간으로 사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를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네, 이제 주요 종목 진단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투매성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리고 오늘 이슈가 붙었었잖아요. 중국 이슈 때문에 시장도 전체를 한번 밀렸었다가 올라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투매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관심 좀 가져도 된다 단기적으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안 사지만 저는 하이닉스랑 안 맞지만 하이닉스를 물리셨던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한번 물타기를 해보셔도 한번 되지 않을까 권유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황 팀장님 안 산대요. 네, 저는 안 사죠. 저는 이제 소부장 사죠, 소부장. 네. 이제 뭐 LG와 그리고 또 SDI 강하고 이노베이션 또 물어보시는 분은 많는데요. 2차 전지 한번 점검하고 갈까요? 네, 고민이 많으실 섹터죠. 네, 주식하시는 특히 작년에 하셨는 분들이라고 하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계실 거고 지금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겠죠.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신고가를 노려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SDI가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흐름도 좋고 거래량 패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야 뭐 그냥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고민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은 지금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좀 빠진 것 같은 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관종에서 아예 다 지워버려가지고 안 본 지 꽤 됐어요. 왜요? 왜냐면 어쨌든 SK 그룹에서 SK 이노베이션에서 분리막은 이제 아이 테크놀로지로 분사를 해버렸고
배터리 사업도 이제 분사하겠다고 기사 나왔고 그날 이제 대량 거래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 날이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은 지주사나 정유 부분만 그렇죠. 사실상 중간 그렇죠. 지주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다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종목을 살 수 없다고요. 네. 그럼 비교 우위 관점에서 정유주를 살 거면 SOE를 사면 되고 2차 전지 관련으로 살 거면 뭐 2차 전지 관련 지주사 이쪽으로 살 거면 삼성 SL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이노베이션은 뭐 배당 올해 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도 매도해도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예, 굳이 여기다가 기회비용 뭐 보유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굳이 SK 이노베이션 굳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SO일도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SO일 오늘 이장에도 2.6% 올랐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이노베이션 문제는 지금 정유화학으로 안 보고 2차 전지주로 네. 우리가 분류해서 그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분류해버리면 이제 정유주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정유주로 봤는데도 SO일보다 상승률은 떨어져. 그리고 2차 전지랑 비교했을 때도 매력도는 떨어져.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향 좀 약간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굳이 SK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굳이 사시는 분들은 굳이 애매한 걸 살 필요는 그렇죠. 신규로 없다. 접근하신 분들은 그렇죠. 굳이 네. 애매한 거 사실 필요 없다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걸 사는 게 낫죠. 뭐 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냥 시장 올라가면 네.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 네. 내려가는 정도지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섹터 자체가 뭐 정유주 자체가 다 우르르 올라가는 섹터가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은 네.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2차 전지를 살 거면 삼성 SDI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 SDI하고 더하기 신흥 SEC나 그다음에 동화기업이나 관련 소재 장비는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요. 2차 전지 소재 다시 어디요? 동화기업. 동화기업하고요. 예, 전에 우리나라 이제 자회사 동화마루 바닥으로 네네. 유명한 동화기업인데 목재 사업에서 번 부분 가지고 이제 전액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글로벌 이제 아니 우리나라에서 1위가 됐거든요. 네. 이제 헝가리에서도 공장을 지었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실적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바닥에서 생각하면 뭐 이미 한 2배 반 이상, 한 4배 가깝게 올랐죠. 2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신흥 SEC도 변동폭이 좀 심하긴 한데 네. 일단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해가지고 좀 약간 쉬는 구간에 있잖아요. 이제 대량 거래도 새롭게 나왔고. 그때 대량 거래 7월 6일이네요. 네. 이제 방송할 네. 때 10% 올랐을 그날 헐 이거 뭐지? 네. 그때도 사도 괜찮다고 본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오늘 5% 이상 떨어지긴 했지만 변동성이 좀 크긴 하죠. 지금 2차 전지 그렇죠. 섹터가 근데 그때도 중국-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지금 한 6만 9천 원까지 갔다가 네.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얼마에 매도를 할지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앞에 7자는 한번 보고 싶은 주식이라서 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현대 기아차 마지막으로 대형 섹터 중에 보면 그 자동차 얘기해야죠. 네. 네. 기아차 저도 그냥 너무 방향성이 목적이 없잖아요. 없네요. 네, 너무 방향성이 없네.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외국인들이 딱 그냥 매매하는 패턴입니다. 그냥 선물 사는 날 오르고 파는 날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고 그냥 지금은 뭐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이죠. 네,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언제 오를까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야 오르니까. 네. 근데 그 시기를 이제 어떤 명분을 맞춰서 오르느냐인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도 중고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나마 좀 내년까지도 자동차 섹터가 좋을 걸로 보고는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하는 게 자동차 섹터. 이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16만 원일 때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한 공모가 39,000원 기준이면 시가총액이 한 18.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KB금융이 21조인데 냉정하게 비교해봤을 때 네.
KB금융이 지금 21조, 오늘 한 22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KB보다 뭐 좀 더 많이 가지 말라는 뭐 법이 법은 있습니까? 없죠. 네. 법은 없는데 네. 이러면 밸류에이션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결국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카카오뱅크 청약을 하실 때 네. 밸류에이션을 생각해보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그렇긴 하죠. 일단 카카오가 붙어있기 때문에 네. 해보자라는 것들이 되게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받아서 그쵸. 단기적으로 일단 팔자 심리가 많죠. 근데 주변에 보면 카카오뱅크 사서 계속 끌고 갔다는 분 못 봤어요. 그거야 이제 신규 상장하는 게 초반에 톡 하게 했다가 밀리니까 받아서 그러면- 팔고 다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야죠? 다 팔려고만 하는데 기관도 팔려고 할 거고 개인도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가 오늘 은행주들이 올랐던 게 네. 오히려 이게 역으로 좀 이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뱅크가 너무 고평가 논란이 있으니까 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뱅크의 밸류가 정당하다면 은행주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더 이게 은행주들이 내려와서 맞추느냐 이게 올라가서 카카오뱅크 이렇게 올라가서 맞춰주냐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JB금융지주 같은 수익 수용이나 리스크 관리 잘하는 이제 좀 중소형 그 이제 지방은행 금융지주사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뭐 은행주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 본주는 일단 여전히 저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예. 여전히 안 좋게 보고요. 14만 원이 깨져야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아직 접근할 때 아니다. 네, 아직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하락 추세 속에 있는 그냥 얌전한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카카오는 제가 친절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도 신호를 명확하게 줬어요. 명확하게 주고 지나고 보면 보여요, 그죠? 네. 대량거래 실린 거 봐. 근데 이제 이때도 카카오는 항상 과거 전력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 고점 하나로 죽지 않고 최소 싼 고점 이상으로 항상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딱 우연치 않게 카카오페이 상장이 연장이 되면서 그렇죠. 모멘텀이 하나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좀 있어서 요거는 카카오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네.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잘 뭐 공부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말씀드리지 않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도 알고 계시고 네. 근데 지금권에서는 조금 이제 수급을 보면서 대응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길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권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좀 네. 아예 밸런스가 깨지는 오늘 하이닉스의 오늘 이제 그 개파락 나온 것처럼 삼성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한번 개파락이 나온다던가 아니 14만 원이 한번 깨지는 그림이 나와야 빨리 올라요.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길게 질질 흘러가는 것보다 그냥 짧게 딱 맞고 딱 올라와 버린 게 사실 보유자 하실 분들도 좀 속편할 거잖아요. 그날 하루는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온 김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런 그림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 자리거든요. 이런 그림을 저는 사실 기대했어요. 카카오도. 이게 보시면 여기 양봉이 나왔지만 이날 개파락이 2.6%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것도 제가 원했던 33% 조정이에요. 이게 여기거든요. 22,500원을 개파락을 깨기를 되게 원했었는데 이날 딱 하루 줬어요. 하루 기회를. 그날 그 하루 주고 양봉으로 만들고 기회를 딱 하루 그다음부터 줬어요. 올렸네. 시초가에 살 수 있는 기회 하루.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카카오도 쉼 없이 올라가지고 좀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14만 1,000원 정도거든요. 14만 1,000원 정도 여기 이 라인을 딱 깨고 내려오는 게 공교롭게도 60일선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중첩 라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라인을 한번 건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알겠습니다.